역대급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지금은 이렇게 빨간 양귀비꽃이 피어났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번 여행은 청송으로 떠난 여행입니다. 바이크 타기 좋은 4월과 5월이 지나고 6월입니다. 온난화로 점점 여름이 빨라지고 길어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6월은 할만한 때입니다. 오늘 향하는 곳은 청송의 한 카페입니다. 많은 라이더들이 특별한 목적지 없이 라이딩을 즐기러 카페에 방문하곤 하지만 딱히 그런 취미는 없는 저로서는 카페라는 목적지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카페는 조금 다른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는 중령을 넘어 안동, 의성, 청송, 영덕을 달리는 코스입니다. 이곳들은 몇 달 전 엄청난 산불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들입니다. 재난 현장에 여행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사람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들은 착한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여행객들의 방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한 소비 활성화가 지역 발전과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양을 지나 중령을 넘습니다. 이제 달리며 만나는 풍경은 봄보다는 확실히 여름에 가까운 풍경입니다. 6월임에도 벌써 무더위가 이어져서 올여름은 과연 바이크를 탈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영주에서 주유를 하고 영주댐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 잠시 들러볼 곳도 있고 해서 정한 경로입니다. 영주댐은 길 따라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고 포장도 잘 되어 있어서 나름 괜찮은 라이딩 코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한테는 그리 유명한 곳은 아닌가 봅니다. 가끔 이곳을 돌아봐도 라이더를 마주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수엔 강태공들이 많았는데 이마저도 이제 낚시가 금지되면서 다들 자취를 감출 듯합니다. 영주로 반바퀴 돌아 내려가면 무선마을입니다. 무선마을은 물 위에 떠있는 섬을 뜻하는 우리말 이름입니다. 물줄기가 삼면을 감아 흘러 마치 육지의 섬과 같은 지형입니다. 물가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고 한쪽에는 나무로 된 작은 외나무 다리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풍경을 어디선가 봤을 텐데 바로 회룡포 마을입니다. 그곳 역시 이 내성천 물줄기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무선마을을 잠시 구경하고 떠납니다. 영주댐과 무선마을은 목적지가 아니고 그냥 지나는 길에 들러본 것입니다. 오늘 첫 목적지는 안동의 광흥사입니다. 작년 마지막 여행에서 들르려다 시간도 그렇고 시기도 안 맞아서 패스한 곳입니다. 광흥사는 엄청 크고 유명한 사찰은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인데 요즘은 그것보다 입구에 은행나무가 더 유명세인 듯합니다. 멋진 솔숲을 지나면 곧 일주문이 나오고 그 바로 뒤 늠름한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가을 단풍물 들 때면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게 만드는 그 은행나무입니다. 절도 한번 둘러봅니다. 광흥사는 안동에서 가장 큰 사찰 가운데 하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퇴락하고 지금은 부속 정각인 응진전 등이 남아 있습니다. 절집을 구경하고 언덕에 올라 잠시 쉰 뒤에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청송으로 향합니다. 안동에서 청송으로 가는 길 풍경이 약간 낯선 이유는 비교적 복잡한 시내를 멀리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비가 안내하는 국도 34호선이나 35호선이 아닌 지방도를 통해 갑니다. 여러 번 다녀본 곳은 매번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보고 또 그것도 해봤다면 가본 지 오래된 순으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 모를 고갯길을 넘어 일직면에 들어서자 화재의 상흔이 보입니다. 푸르다 못해 짙은 밑으로 변해가야 할 이때 산은 검게 타 황량한 풍경입니다. 의성은 상황이 더 안 좋은 듯합니다. 길 가까이 가로수까지 화재의 흔적이 있고 불에 탄 축사도 보입니다.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는 가은루와 연수전 등 대부분의 건물이 전소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달림해 보는 현장도 이 참혹한데 불타오르던 당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 볼 때도 막막한 심정이었으니 직접 겪은 당사자들의 심정은 말로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수십 킬로를 달리는 내내 불에 탄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나마 피해가 없는 과수원이나 숲을 보면 갸륵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달리니 어느새 다음 목적지입니다. 앞서 말한 목적지인 카페가 바로 이곳 산소카페 청송정원입니다. 용전천변 안 쓰는 부지에 이렇게 꽃밭을 꾸며놓아 6월이면 불개물 드는 꽃야기 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매표소가 있긴 한데 올해는 산불 때문에 무료로 운영된다나 봅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면 이미 꽃은 다 지고 없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을 무렵엔 백일홍이 활짝 피어난다는 점입니다. 청송정원은 꽤 넓습니다. 한 바퀴를 크게 돌면 약 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대충 보고 쉬었다 갈 생각이었는데 붉은 빛에 올려 한 바퀴를 다 돌아보게 됩니다. 가을 여행을 계획한다면 백일홍이 필 때쯤 청송으로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청송정원을 구경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남쪽으로 달려 새로 개통된 삼자연 터널을 지나
영덕의 해안도로로 향할 생각입니다. 청송정원에서 주황산을 경유해 영덕으로 가도 충분히 멋진 코스인데 굳이 남쪽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 삼자연 터널 때문입니다. 옛날에 달리던 삼자연 고갯길 옆으로 이런 터널이 뚫려서 이 오지산간 마을을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자연 고갯길은 옛길이 되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찾는 길이 될 듯합니다. 새로 개통된 터널을 경험해 본 대가는 꽤 큽니다. 포항까지 거쳐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달리기 좋은 때이니 라이딩을 즐기는 셈 치면 됩니다. 죽장 삼거리에서 영덕 방향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하옥계곡과 옥계계곡을 경유할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지도를 열고 축장면을 검색하면 영천호에서 옥계계곡까지 길게 사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선 따라 난 길이 이 국지도 69호선입니다. 산간오지라 차량도 그리 많이 다니지 않아 이렇게 라이딩을 즐기기 좋은 길입니다. 다만 길 중간중간 계곡이 많아 여름이면 필서객들로 붐빌 수는 있습니다. 길 따라 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곧 하옥리입니다. 하옥리에서 옥계까지 이어지는 길은 계곡 피서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길이 좁고 비포장도로도 일부 있는 데다 여름이면 주정차 차량도 많아서 피서철이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름 봄에 비가 많이 왔다 싶었는데 한동안 이어진 때이른 더위 때문인지 가는 곳마다 물이 마른 편입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왔으니 또 다른 풍경일 듯합니다. 온 김에 잠시 드론으로 구경도 해봅니다. 가을 단풍물 들 무렵 다시 청송을 찾을 생각입니다. 그때 이곳의 단풍도 구경해봐야겠습니다. 하옥계곡에서 나오면 이제 영덕입니다. 예전 북사꽃 구경 때 달린 곳인데 여기는 다행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시골길을 조금 더 달리면 이제 바다입니다. 영덕의 해안도로도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기 전에 시원한 해안도로 라이딩을 즐겨봐야겠습니다.
영덕에는 생각보다 관광객이 많아서 한적한 해안도로까지 나오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이 정도로 관광객이 붐빈다면 영덕의 지역 경제도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아서 차는 좀 밀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야 좀 여유로운 해안도로 라이딩을 즐겨봅니다. 여기서부터 울진까지 해안도로 따라 쭉 달리면 됩니다. 해안도로 따라 달리니 다시 화재로 불탄 나무들이 보입니다. 영덕 해안가 사람들은 밀려드는 불길을 피할 곳이 없어 배까지 타고 피신을 했던 것으로 합니다. 실제 사망자도 10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울진에 들어서니 이제 불에 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내 본 화재의 상흔으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번 화재로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푸르기만 한 하늘과 바다가 야속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내 마음이 무거운 여행이었지만 그렇다고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한 번 더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게 낫겠습니다. 잠시 바다 구경을 하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화재민들 마음에도 꽃피는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라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